여러분, 예지몽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견하는 꿈이라고 하죠. 비행기 사고나 건물이 붕괴된다거나 이런 것처럼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무언가를 감지한 것인지 예지몽을 꾸고 대비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80년 오하이오주 톨레도에 사는 20살의 신디 앤더슨은 요즘 잠만 들면 악몽에 시달려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꾸 악몽을 꿔요. 신디는 어느 날 아침 엄마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집에 침입한 어떤 사람에게 해를 당하는 꿈이었다고 합니다. 엄마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라며 신디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악몽은 누구나 한 번쯤 꾸기도 하니까요. 그렇게 그녀의 꿈에 대한 이야기는 지나갔습니다. 1981년 8월 4일 법률사무소에 다니는 신디는 아침 시간에는 보통 혼자 있기 때문에 문을 잠그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왔죠. 오후 12시 같이 일하는 변호사 2명이 밖에서 일을 마치고 잠긴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언제나 반겨주던 신디가 그곳에 없었습니다.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죠. 우편물은 그대로 문에 꽂혀 있었고 라디오와 전등, 에어컨은 켜진 상태였습니다. 신디! 신디! 두 사람은 신디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를 찾아 사무실을 둘러보던 그들은 그녀의 책상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합니다. 그녀의 책상엔 소설책이 펼쳐져 있었는데 소설이 펼쳐져 있던 부분의 내용은 여주인공이 누군가에 의해 사라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연히 때마침 신디가 그 부분을 보고 있었을 수도 있었지만 사무실의 분위기 탓인지 어쩐지 찜찜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수색을 시작하는데 일단 사무실에서 싸움이 있었다는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라진 것은 오로지 신디의 차 열쇠와 지갑이 다였죠. 그녀의 차는 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신디의 은행 계좌에 돈이 제법 있었지만 인출했다는 기록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죠. 또한 사회보장번호, 우리나라로 치면 주민번호가 어떤 지역에서도 사용됐다는 흔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참 의아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면 사무실로 들어오기 위해 잠긴 문을 통과해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체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녀가 사라진 것인지 미스터리였습니다. 흔적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은 그럴 리 없다고 주장했죠. 신디의 가정은 매우 엄격한 종교적인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얌전했고 말도 잘 들었으며 특별히 반항적인 적도 없었고 주변엔 친구들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실종될 즈음 신디가 외모를 신경 쓰기 시작했답니다. 다이어트를 한다던가 그런 소소한 것들 말이죠. 그런데 신디는 20살의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충분히 외모를 가꿀 나이기도 했죠. 그랬기에 이 부분 때문에 뭔가 의심스럽다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신디에게는 계획이 있었죠. 2주 후에 직장을 그만두고 남자친구와 성경대학에 가기를 굉장히 고됐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신디가 스스로 사라질 이유는 없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하며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무실 근처에 I love you 신디, GW가 라는 글이 벽에 쓰여진 것이 발견됐었던 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글은 무려 그녀가 사라지기 10개월 전부터 나타났고 신디 역시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글은 다시 칠해져 사라지기 전까지 무려 6개월 정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글이 사라졌다가 그녀가 사라지기 몇 주 전부터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고 신디는 이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이 GW라는 이니셜을 가진 몇몇 사람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중에는
변호사 사무소의 열쇠를 소지한 관리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이 실종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또 다른 이야기를 전달받는데 법률사무소의 고객이었던 레리는 신디가 사라지기 전날 사무소에 지불해야 할 돈을 내기 위해 들렀습니다. 그때 그는 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디가 걸려온 전화를 받았고 당황해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표정은 두려워 보였으며 무서워하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기억했습니다. 특별히 이 전화에 대해서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신디가 사라지기 몇 주 전 직장에 이런 이상한 전화들이 걸려왔었고 고용주가 1981년 여름에 책상에 비상부저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1981년 9월 경찰에 이상한 전화가 하나 걸려왔습니다. 이름을 밝히길 거부한 이 여성 신고자는 신디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해 사라졌으며 하얀 집 지하에 갇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신디는 무서워했고 낮게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전화를 끊지 말고 더 많은 정보, 우리가 확인할 만한 그런 정보를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전화를 끊었던 신디는 다시 전화를 걸어 우리에게 알렸어요. 이 가족은 옆과 뒤로 두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고 시외에 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현재 다른 가족들은 집에 없고 아들만이 남아있으며 이 집 아들이 자신을 지하실에 두었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통화를 하던 중 다른 경찰이 이 내용을 듣기 위해 다른 곳에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알곤 그녀는 전화를 끊어버렸고 이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전화는 다시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신디가 사라지고 나서 나쁜 약 밀매 혐의로 9명이 기소되었는데 이 중 1명이 이 변호사 사무실의 고객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그 고객이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됐고 그랬기 때문에 신디가 그들로부터 해를 입은 것이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자신이 신디를 해했다는 자백을 했다는 정보원의 증언이 있었지만 이 증언은 신뢰할 수 없다고 판결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도 그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남아있다고 하네요. 신디의 아버지는 신디가 밖에서 기억상실증을 앓고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가족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돌아오길 바라고 있으며 항상 문은 열려 있을 것이라고 알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머니는 1982년에 아버지는 2008년에 딸에 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신디가 사라지고 사건이 수사가 되며 그녀가 일전에 꿈을 꿨었다는 악몽에 대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악몽이 아니라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려는 것을 미리 알려주려 했던 예지몽이 아니었냐 라며 이야기가 옮겨졌죠. 가끔 감이 뛰어난 사람이 자신에게 일어날 위험을 미리 예지몽으로 꾸고는 합니다. 사람들의 말처럼 어쩌면 그녀의 꿈은 그녀에게 일어날 일을 경고하기 위해 꿈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여러분들도 예지몽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기다리겠습니다. 가출을 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던 그녀가 아침에 출근해서 사라져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 스스로가 택한 일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벌어진 일일까요? 여전히 그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잘 살고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하루빨리 발견돼서 편히 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누군가 자신을 해하는 꿈을 꾸고 실제로 일이 벌어져 사실 그 꿈이 예지몽이었던 것이 아니냐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신디 앤더슨의 그날의 미스터리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